알아두면 좋은 우리 지역의 정보, 어디서 들으면 좋을까요? 평일 오전 11시 남도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11시 남도가 좋다 2부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책 읽어보는 남도 책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재활협회가요, AI를 활용해서 책을 쓰는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8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자신만의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남도 책방 시간 광주시 장애인 재활협회의 박철민 부장 그리고 공범종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박철민 부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범종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장애인재활협회에서 나도 작가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대표 공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광주시 장애인 재활협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광주 장애인재활협회는요, 1984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장애인 단체인데요. 지역적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 증진과 그리고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광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의 사회 재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협회장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경원 아나운서의 아버님이시거든요. 아, MBC 나경원 아나운서의 아버님이세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국민MC로 활약하고 있는 그 유재석 씨의 예, 또 장인어른. 장인어른이시군요. 네, 아, 저희 회장님께서는 항상 음. 행복한 장애인 가족이라는 저희 협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신양면으로 열심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와, 행복한 장애인 가족이라는 네. 그런 그 목표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협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복한 장애인 가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광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가정의 비장애 초등학생들을 위한 성장 멘토링, 꿈이 있는 장애가정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두드림 장학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장애 학생들이 연극을 통한 사회 재활을 위해서 이네이블 글놀이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11월에 공연을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 19일에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전에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범종님은 이곳에서 활동하는 교육생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표가 되셨어요? 예, 제가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들이 많아서 자주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공지사항들을 보고 제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열심히 하면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열심히 배우고 응. 그게 좀 되게 잘해야겠죠?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많은 교육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공범종님이 나오셨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가장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부장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매년 저희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는데요. 저희 협회에서 신청했던 AI 기반 나만의 맞춤형 전자책 쓰기 나도 작가다라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매년 4월에 국제보청기 저희 이모님이시거든요. 국제보청기의 신종인 대표님께서 후원을 하시는데요. 지역 내 저소득 청각 장애인분들에게 제가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지원을 할 때 청각 장애인분들을 뵐 때마다 저분들은 과연 소리의 귀중함이 얼마나
크실까. 음. 그리고 항상 그분들을 뵈면 이제 수어로 열심히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 사실 비장애인 분들이 이러한 그 수어를 알기는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이야기 좀 듣고 싶고. 네, 그래서 그분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챗 GPT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책으로 발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나도 작가다라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분 정도가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총 저희 공범전 선생님 포함해서 10분이 참여하셨고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가족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요. 홍보를 시작하고 이렇게 10분들의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5월부터 6월 말까지 매주 주 3회 2시간씩 저희 협회 교육장에서 메타 컨설팅 임양선 대표님을 강사님으로 모셔서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희 교육생분들의 그 노력 덕분에 전자책 발간이라는 아주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챗 GPT를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책을 쓴다는 게 좀 아직 와닿진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나온 건가요? 네, 사실 그 챗 GPT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강사님께서 여러 가지 AI 활용 도구들을 교육을 해주셨는데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리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책의 주제 뭐 그리고 목차 이런 것들을 AI가 도움을 받아서 네, 사실 작가분들은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만 챗 GPT에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네, 그러한 주제들을 정리를 싹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줄거리를 좀 구상해 줄래? 라는 질문을 입력하면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주는 거군요. 네네. 좀 생소한 방식이긴 한데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범종님께서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요. 네. 강사 선생님이 너무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강사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편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챗 GPT나 AI가 좀 생소한 분야라서 따라가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려우셨어요? 원래 그 사이트가 매국 사이트도 있거든요. 네.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데 저희 나라 수준으로 이미지를 원하는데 이게 영어 번역기하고 한국 번역기를 돌리다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다시 영어를 돌리고 한국말을 돌려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셨군요. 그러면 이 책을 만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교육이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동화책 한 권, 그리고 시집 한 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맛배기 형태로 제 강사님께서 시집을 각자 이제 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 시집을 각자 만들었고요. 그거를 공동으로 이렇게 엮어서 공동 저자로 해서 나도 작가다라는 책을 이미 발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약 한 달 남짓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교육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심화 과정이었어요. 방금 공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화책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이미지를 포함을 시키는데 주인공들이 동일한 인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AI 입력할 때마다 다른 인물이 나오니까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AI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들을 같이 익히다 보니까 나머지 교육 기간에 이제 힘들어하신 분도 계셨지만 제가 이제 강사님과 또 서로 협업을 해서 각자 그 교육 기간 내에 모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도와준다고 책 한 권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었네요. 근데 원래 우리 범종님께서는 뭐 책을 써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책에 대해서 뭔가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활협회에 공지사항을 항상 들어가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항상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좀 매력 있게 느끼셨던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많이 접해봤지만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저희는 생각도 못 했는데 AI라는 것을 한번 접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도를 해보셨군요. 이제 AI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말을 하긴 하는데 저희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는데 AI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 재밌겠네 라고 신청을 하셨고 또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셨고 부장님께서 네 그런데 책을 참 쓴다는 게 AI를 활용해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럼 우리 범종님께서 직접 어떤 책 쓰셨는지 궁금한데 책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꽁이의 모험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예.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 꽁이가 반려견인가요? 반려견이 저희 부부가 꽁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을 12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제 핸드폰 안에 그 친구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많이 저장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인 꽁이야 이제는 천천히 헤어질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도 작가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려견 꽁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꽁이라는 반려견 키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12년. 굉장히 장수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이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꽁이를 위해서 꽁이의 모험이라는 글을 쓰셨다라고 했어요.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우리 공범종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책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힘 많은 강아지 꽁이는 늘 주인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며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갑자기 주인의 발걸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 혼자서 된 꽁이는 두려움에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마침 낯선 곳에서 홀로 남겨진 꽁이는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다 같은 처지에 암컷 강아지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꽁이처럼 길을 잃고 몇 주 동안 이 낯선 거리를 헤매며 살아남아야 했다. 길을 찾아 헤매던 암컷 강아지는 새끼를 낳게 되었다. 이제 꽁이와 암컷 강아지는 작은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험난한 길 생활에 가족까지 얻게 된 꽁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와,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또 잘하시네요, 낭독을. 그러니까 험난한 길 생활에 지금 가족을 얻게 된 꽁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잘 살고 있죠, 주인님. 그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또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꽁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가족들에게 또 보여주셨죠? 예.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시던가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인쇄비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봤고 네. 아내가 우리 가족 이야기여서 당신이 나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책을 쓴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는데 막상 책으로 받아보니 감동스러운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책 한 권 완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자랑스럽다고 아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혹시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려견인 꽁이에게도 들려주셨나요? 마음만.
아, 마음만 전달하셨군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내분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책 한 권 쓴다는 게 참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려운 일인데 이야기가 좀 막히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스토리를 구성하시다가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쓰다가 막혔을 때는 아내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상의도 했고 AI의 도움도 받으며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느끼셨어요? 네,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AI죠. 영감을 따로 얻으시는 방법은 없고 AI를 열심히 활용을 하셨군요. 우리 박철민 부장님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혹시 하셨나요? 아, 예, 저도 이제 교육생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저도 본의 아니게 전담해서 그 교육생분들의 교육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 네, 쑥스러운데요. 네. 예, 저도 동화책을 쓰게 되었고요. 네,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형제의 작은 모험이라는 책인데요. 네. 저희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아. 주인공이 지우, 정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아빠로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우애 좋은 형제로 자라긴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책이 발간하고 나서 저희 첫째 지우한테 한번 보여줘 봤거든요. 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빠로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네. 그쵸. 내가 책의 주인공이 된 건데 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또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책을 써줬는데 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러면 우리 공범종 님이나 박철민 부장님처럼 또 나도 작가다에 참여하신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떤 주제로 책을 쓰셨는지 궁금한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집과 이제 동화책을 주로 작성을 하셨는데요. 크게 대표적인 분, 기억에 남는 분 2분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한 분은 뇌병변 장애이신데 작가가 꿈이셨던 분이었거든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전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보자라고 해서 이 에세이를 썼거든요. 제목은 여행을 떠나요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제 전주의 명소 그리고 맛집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주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한 분은 이제 장애인 가족분이셨는데 그분은 70대이셔요. 그래서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은 도전이라는 책 에세이를 발간을 하셨는데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진솔한 소감들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진솔하게 좀 적었던 책이고요. 혹시나 이제 두려움이 있거나 혹시 뭐 어떠한 도전에 주저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꼭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 나도 작가다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멋진 책들이 탄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 공범종님, 공작가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우리 공작가님께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뭐 더 배우거나 아니면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일 하고 싶으신가요? 뭐 책을 또 쓰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저희 가족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관련된 책을 또 쓰시고 싶으시군요. 네. 그래서 형과 누나들의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고, 선물은 가장한 강매라고 보시면 여전히 우리 공작가님께서는 인쇄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책을 판매하면 일정 금액은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후원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썼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작가와라는 그 무료로 출판을 도와주는 이런 유용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와에서는 이제 책을 출판을 할 때 그 작가가 인쇄 일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들에게 이제 자신의 책을 이제 판매하는 것도 구매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기부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흔쾌히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우리 공 작가님이 계속 인쇄를 이야기하는 것도 기부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군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있거나 아니면 오늘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 먼저 부장님부터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하지만 주변을 조금 둘러보면 여러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장애 가정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계시면 저희 협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 작가님.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아보았지만 나도 작가다라는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도 매우 재미있었고 또한 책이라는 완성된 결과물이 나와서 더욱 만족스러웠던 교육이었습니다. 이번에 광주 장애인 제협회에서 진행한 나도 작가다라는 프로그램에서처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발전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고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가 되어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고맙습니다. 책 내시면 저희가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시 장애인 재활협회 박철민 부장님 그리고 공범종님과 함께 했습니다.